기사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20일이면 무슨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김성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접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은 100분 토론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 더운데 많이 이렇게 취재 와주신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준석 대표 성접대 참고인 김성진 대표에 대한 2차 수사 접견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야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부터 드리면, 지금 브리핑하고 원래는 5시 정도에 아마 저녁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말고 한 9시 정도에 제가 잠깐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시지 말고 그쯤에 한번 취재하시면 웬만한 그 진술 내용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성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 쟁점이 되는 증거인멸도 불가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진 대표의 오늘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2013년 8월 15일 2차 성접대 당일 행적, 그 가세연에서 방송 처음 했던 주피터 그리고 유성관광호텔 그때 행적부터 시간 순서대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인멸은 이 성접대에서 비롯한 파생범죄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대로 구체적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윤리위에서는 증거인멸이 주요 이슈인데요. 증거인멸은 오늘 성접대가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제로 처벌이 되느냐, 공소권이 있느냐, 시효가 지났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성진 대표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차 수사 접견 당시에 7월 11일 이준석이 처음 룸사롱을 가고 성접대를 받은 당일 일정에 관하여 그 하루 행적만으로 1시간 넘게 진술이 이뤄졌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 경찰 또한 혐의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 변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은 신지혜나 진중권 등과 결론 없는 말꼬리 잡기 주장만 난무하는 100분 토론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상황은 100분 토론이 아닙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굳이 비교하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상황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준석이 지금 방송 여기저기 나와서 하는 모든 발언들은 그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나 박지성 교수들이 하나하나 분석하고도 남을 만한 발언들이라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박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20일이면 무슨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은 지금 2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상황을 또다시 시선 돌리기로 정치적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 감각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또 독치 편집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치 편집 주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딱 한 가지 질문 그리고 요구만 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핸드폰은 자동 녹음이 되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를 해라. 녹취가 자동 편집이 된 건가? 아닌가? 강의사와의 녹음이 사람 하나 내려보내겠습니다 라는 게 편집이 된 건가? 아닌가? 누가 먼저 전화했나? 이런 것을 자동 녹음이 됐으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20일 동안 끌어올리겠다면 낱낱이 공개해서 본인의 의혹부터 억울함부터 밝히고 가는 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핵심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녹음된 녹음부터 녹취부터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최고위에서 예의 없게 뭐 개인 그냥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마이크를 이렇게 꺾어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여성 기자님들 앞에서 뭐 닫지 마세요, 들이대지 마세요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김성진 대표의 말입니다. 그대로 전하면 자, 저런 태도는 피의자가 범죄 피의자가 소환될 때 빼도 박도 못해서 소환될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하는 태도인데 벌써부터 연습하고 있냐. 진술 거부하는 태도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관련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성진 대표는 시계를 이준석으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구속 수감되고 재판 받느라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진 대표 회사의 핵심 뭐 개발자였던 직원이 그쯤에 김성진 대표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한 청와대 사진이 아니라 박근혜 이름이 적혀있는 박근혜 대통령 성함이 적혀있는 대통령 시계가 사진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전달을 받은 게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오늘 진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성진 대표가 시계를 받은 날이 8월 15일 광복절날 이준석 대표가 주피터에서 성적 때 받은 그 룸사롱 그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구체적 진술을 받고 나서 그 시계가 이 시계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저녁 때 언론인분들께 시계 사진과 함께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접견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기자님들께 증거인멸과 사실 윤리위에서는 증거인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 준산동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7억짜리 각서를 썼다는 거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미 정황 다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 내용 나온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사는 가까운 동네 피부과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김 실장이 7억 각서를 쓰면서 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장의사만 만난 게 아니라 당시 원장님을 투자 상대인 원장님을 직접 만나서 언제까지 투자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원장님은 사실 자금을 좀 융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당시 병원장은 뭐 투자 배경 이런 거는 전혀 몰랐고 갑자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 찾아와서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도 김철근 실장 말고 다른 이준석 대표 관련자가 또 찾아왔었나 봐요. 같이 온 사람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투자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100%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 이사님 여러분들 그 언론인분들께서 취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셔서 속상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좀 전화를 좀 받아달라. 이준석 계속 거짓말 하는데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음성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밖에 실제 성적대를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가야 이준석의 거짓말이 좀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본인은 윤리위에 출석해서 낱낱이 소명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위 측에서 실제로 뭐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김성진 대표도 그렇고 출정조사 형태로라도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출석해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할 생각이고 강의사 역시 윤리 열리는 당일날 지난번에 김철근 정무실장 밤 9시에 불려가서 진술을 1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 장의사도 그리고 저도 밤 늦게까지 야간에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윤리가 부르면 언제든 들어가서 진술할 예정이고, 아울러 오늘 입회한 내용 그리고 관련 증거들 전부 취합해서 내일 오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양희 앞으로 전부 봉인해서 본인의 개봉 금지 형태로 문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당대표 본인에게 유출되거나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리고요. 오후 조사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거나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김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으신 적은 그 직원 진술은 아까 진술이라기보다 전화통화로 말씀하시기로는 자기 기억엔 8월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2013년 8월인지 아니면 이후에 믿음의 8월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접견하고 진술할 때 또 들어보고 기록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그 피복과 원장이랑 김성진 대표의 관계 혹은 아니면 장의사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김성진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장 이사님은 저는 잘 모르는데 대전 사람들이어서 서로 그냥 지인인 것 같아요. 지인이고 피부과 뭐 옆에 에스테틱도 있고 그런데 아마 뭐 사업상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서 모릅니다. 네. 오늘 준비하셨다는 증거는 혹시 어떤 건지 들었어요? 그 김 대표 개인이 안에서 지금 준비한 건 저도 모르고요. 오늘 가족들이 저한테 영치해달라고 아침에 봉투 문서 이만큼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아니, 영치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처럼 진술하면서 제시를 할 것 같아요. 내용이. 그거 접견 시간이 짧아서 그게 무엇인지 하나씩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 1차 브리핑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네. 그때 나는 뭐 국회의원 형님이랑 사업가 형님 뭐 이게 이름 뭐 네. 대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김성진 측 혹은 아니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다 알려져서 말씀드리면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상민 의원 하고 그리고 네모 파트너즈의 유재욱 대표였었는데 버닝썬 배우로 지목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혹시 금방 접견해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있냐 했는데 자기는 버닝썬 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님들 질문한 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왔거든요. 그런 쪽은 전혀 모르는데 유인석하고 유재욱 대표하고 이렇게 친분 있고 승리 쪽에 아이카이스트 제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관계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구속된 이후에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서 사건 자체는 전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김상민 의원하고 유재욱 대표하고 그럼 이준석의 소개로 교류가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교류가 있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진술할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1월에 오셨는데 그 이후에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준석의 뭐 소개를 받긴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는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사 출고 일정 때문에 그런데 조금 2차 브리핑 시간을 앞당기거나 그럴 순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5시에 어차피 그 안에 계신 분들 식사 시간 때문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불과 한 3, 4시간 진술밖에 없어서 그 3, 4시간이면 지난번 사례에 비춰볼 때 8월 15일 하고 2013년 9월하고 이렇게 한 2-3번 진술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성접대는 8월 15일 날 있어서 그날 재밌는 아까 그림 그리듯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내용 2번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밤에
한 번에 다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기자단에서 회의하셔서 저는 어쨌든 5시에 나올 거예요. 네. 그 아까 박근혜 시계 그 사진 네.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그 직원분이 아침에 저희 찾아가지고 어제부터 찾으셨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찾고 있다고. 그래서 찾아서 아침에 보내주셨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시계가 이제 그 뒤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계 뭐 비슷한 걸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시계가 김 대표한테 받은 시계 맞는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김 대표가. 그래서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물타기 하거나 토론하자고 하는 상황을 다 배제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백분 토론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강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술 이따가 8월 15일 날 거 진술이 나올 거거든요. 그 진술하고 비교해보면 그 시계가 이 시계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사진하고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석이 또 뭐 일련 번호가 있네 없네 또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요. 네. 그럼 사진은 있는 거고 실물은 아직까지는 실물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실물을 들고 오진 않아서 오늘 사진 받았어요. 네. 받으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김소연 변호사님께 네. 강홍석 변호사와 같은 팀이라고 주장의 중립성과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과 같은 팀이어서 네. 주장의 신빙성이 전혀 없죠. 네. 같은 팀이거든요. 한 몸이죠, 한 몸. 네. 그러면 오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준석이 20일이면 자기 당대표로서 뭐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데 대통령 측에 요청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께서 네? 지금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말하자면 서해 공무원 사건 그런 거 민생에 도움이 되냐, 왜 이렇게 오래 끄냐, 기름값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지금 이래진 그 형님, 서해 공무원님 형님과 함께 진상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 원팀 정신이 좀 깨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태경 의원님은 스탠스가 분명하지가 않고 정략에 맞춰서 매번 진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접대 가운데서 저번에 주장하셨던 20여 차례 가운데서 성접대가 들어간 거는 지금까지 일단 2번. 제가 듣는 건 2번인데 이 뒤에가 뭐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왔어요. 배현진 의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이렇게 불출석했잖아요. 그래서 좀 소신 있는 의원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진도 공개됐고 모임도 하고 이랬었는데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할 거 있느냐 했더니 사실 모임을 같이 했던 거 말고는 별거 없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이준석이 근데 늘 아나운서 취향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배현진 의원이 분석을 했었다라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 여성 취향이 아나운서임을 늘 강조를 했었대요. 이준석이 항상 여성 편력을 드러냈고 아나운서 취향을 늘 강조를 했다. 이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네. 청와대 VIP 쪽하고 막 실내 깨지고 뭐 일정이 난리가 나서 그 모임도 파토가 났대요. 꾸준히 이어오던 모임이. 그래서 그때 이준석이 끈 떨어졌었구나 진작부터. 얘가 정말 아무 의미 없었는데 나를 기망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아침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는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 준 걸로 알고 있었대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우선.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뭔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KY 사건이 또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근데 이준석 덕분에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선 취재 맞습니다. 이렇게만 주장을 못 하겠는 게 그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판단해라. 난 있는 대로 진술하겠다. 왜냐면 여기에서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하면 이 모임이 언제 깨졌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도
진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거짓말을 1도 할 생각이 없다. 대현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깨졌나 그분. KY 사건 때 깨졌고. 되게 재밌죠, 여러분. 그 추가 조사 일정은 아직은 건 아니죠. 저희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저도 사건이 많아서 그 김광수 대표도 계속 재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자고 오늘 야간 조사까지 해달라고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준석 빨리 후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야간 조사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진술할 리스트가 쭉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하루 꺼가지고 몇 시간씩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제 일정상 7월 휴정기 때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면 또 8월로 그러니까 이준석 소환일이 8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도 씨? 네, 저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